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지공예 왜 하필 담양에서 하시게 됐어요? 담양은 가사 문학이 발달된 곳이고 네. 가사와 더불어서 한지가 또 발달하게 됐었거든요. 네. 한지가 발달된 곳에서 한지 공예가 왕성하게 발달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네. 이렇게 또 터를 잡게 됐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지금 사세요? 뭐 나름 행복하게. 가사문학과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둥지를 튼 한지공예가 김미선 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는 10여 년 전 우연히 한지공예를 접하게 됐고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한지를 배웠고 유명한 작가를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익혔죠. 그렇게 시작한 한지공예가의 삶은 그녀를 행복하게 했고 한지는 그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한지를 재료로 사용해서 공예를 하시는데 그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한지를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지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활이 많이 바꿨습니까? 그때는 제가 뭐 이거를 해가지고 직업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좋아서 한지 물성이 좋고 그래가지고 접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직업이 되고 또 이걸로 해가지고 또 다른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이번에 명예 선정도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고마운 재료라고 봐야지겠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 그 좋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예, 예, 예. 직업이 될 줄 몰랐어요. 네. 이렇게. 예. 그 전에는 뭐 다른 직장도 다니셨다고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좀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걸 하기 때문에 바로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랬다 그러면 계속 직장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만 제가 또 되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 공부를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도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고 내 삶에서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삶도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일에 그 행복 지수로 네. 따지려면은 그 전에 그 직장 생활 하신 거 하고 지금 혼자서 사장님 되시고 그 이슬인이 되시고 그 좀 더 행복하게 느끼세요? 행복은 뭐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었고 네. 지금은 또 다른 색깔만 다를 뿐인 것 같아요. 네. 행복이 지수가 높다 낮다가 아니고 색깔이 그때는 핑크색이었다 하면 지금은 빨간색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들. 네, 원래 행복하신 분인가요?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다양한 한지공예 분야 중에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지호공예였습니다. 파지를 잘게 찢어 종이 반죽으로 만들고 이 반죽을 이겨 붙여서 형태를 완성하는 지호공예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문화죠. 작은 소품에서 대형 가구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가장 서민적인 동시에 예술성을 갖춘 것이 지호공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때가 묻을수록 빛을 발하는 것 또한 지호공예의 매력.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극복할 만큼 장점이 많은 것이 지호공예입니다. 선생님 한지 공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지 같이 보이지 않네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요 한지를 이렇게 잘게 찢고 있잖아요, 제가. 예. 예. 이 찢은 거를 물에 풀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풀하고 짓이겨 놓은 상태거든요. 네. 한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페이지 자체가 한지였잖아요. 한지를 썼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옥 구조 상태가 그 문풍지를 바르는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가 문풍지를 바꿨잖아요. 예. 그래서 바꾸고 나오니 한지를 모아놨다가 우리 선조들은 이런 것까지 버리지 않고 네.
놔둬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 오늘날의 지호공예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된 다음에 어떤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 썼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에 와서 폐지는 이 한지라기보다는 이런 양지 종류, 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모조지라든가 수노우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예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지 지호를 사용해서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 그 바구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실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요즘에는 뭐 탑이라든가 탁자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탁자가 이제 나무 탁자 같은 경우는 무겁고 그다음 나무가 약간 휘잖아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근데 이제 한지 자체는 서로 얽힘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이 지나도 휘지 않아요? 배가 부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다음에 또 가볍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옮길 수 있고 큰 탁자도. 근데 약하지 않아요? 이 종이로 얘가 만든 지금 거 깨지지 않아요? 원래 이제 한지나 종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 나무로 해서 나온 것들인데 종이나 한지가 풀을 만나가지고 말리게 되면 네. 나무 못지않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탄탄하고 떨어져서도 깨지지도 않고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릇이 귀했던 시절 한지를 재활용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 지호공예의 시작이었는데요. 반지꼬리며 찻상, 함지박 등 생활에 사용되는 일상용품으로 쓰여졌던 지호공예는 김미선 씨와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그녀는 뜻을 품었습니다. 방식은 옛 시절의 것을 따르지만 형태와 의미는 현대적인 조형미를 강조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는 거죠. 전통은 새로움을 얻고 작가의 혼을 빌어 또 다른 창조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생활용품, 뭐 인테리어나 이렇게도 사용되는데, 근데 순수 예술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기법은 전통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어떤 형태라든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뭐 예술의 회화적인 느낌으로 간다면 예술 장르로서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은 한지와 한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한글 패턴을 한지 위에 올려지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뭐 무늬처럼 생각하고 네. 그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저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패턴화 해가지고 뭐 양각으로도 하고 음각으로도 하고 아니면 조각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또 입사 기법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전시회 많이 하셨죠? 예.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그 됩니까? 근데 저는 작품들이 대부분 커요. 대작들 보통 한 2m 넘는 그런 지호 작품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 오셔가지고 보시면 종이로 만들어졌다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로 만든 탁자라든가 그런 걸 보면 진짜 종이 느낌이 아니다. 뭐 동 같다라든가 아니면 뭐 대리석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어떤 재료가 갖는 거는 한지지만 무엇인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는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관심을 끄는 데에서는 충분하게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녀의 공방에는 다채로운 형태와 쓰임을 갖는 한지 공예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지 공예를 삶에 받아들인 이후 김미선 씨는 늘 부지런했습니다. 해마다 전시회를 열어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고 각종 공예 대전에서 수상한 작품도 100여 점이 넘는데요. 부단히 노력했고 그만큼의 시간과 열정을 쏟았기에 가능한 성취였습니다. 그녀는 재능을 나누는 일에도 부지런한데요. 한지가 갖는 정서적인 효과를 살려 어르신들이나 장애아들을 위한 수업도 꾸준히
최근에 명인 되셨다며요. 네. 뭘 가지고 명인? 이제 한지 공예 분야로 했는데 이제 그 심사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탁자라든가 보시고 작품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디자인 등록이 돼 있고 상표 등록들이 몇 개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도 점수를 받지 않았는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개인전을 한다는 거는 대부분 좀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해놓고 보니까 5번을 했더라고요, 개인전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개인전을 한다는 거는 이제 마음도 물론 잘 가져야 되겠지만 작품이 그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50점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또 할 때마다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입체물보다도 회화적인 거, 평면 작업을 위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순수 예술 쪽으로 네. 좀 더 많이 나가시려고 그러시는지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네. 둘 다 네. 일상생활에서 네, 그렇죠. 쓰는 것도 하고 네. 작품하고. 예. 근데 네. 공예가 갖는 거는 그냥 뭐 심미주의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예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실용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네. 모든 게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거는 공예 요소로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언제나 실생활을 밀접하게 그러면서도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가치가 있고 예술성이 높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생활과 맞닿은 실용적인 작품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예술성을 인정받고 싶은 그녀. 늘 고민하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만들어내는 김미선 씨의 작품에는 그녀만의 매력이 깃들어 있고 싱그러운 생명력 또한 담겨 있죠. 한지공예가 각광받고 대중화되는 그날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녀입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그 지호공예 좀 더 발달했으면 좋겠는가? 뭔가 이제 손으로는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이 됐다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이론이 정립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손을 이용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이론도 정립을 한다면 네. 좀 더 이 공예가 서민 공예에 머물지 않고 더 예술적 가치로 승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죠. 무심한 종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가치를 창조하는 일. 한지공예는 김미선 씨의 인생에 의미를 찾아줬고 그녀는 한지공예의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보답했습니다. 한지와 그녀의 아름다운 동행,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Red